네, 생명존중 우리 11번째 강의. 우리 이번 시간에는 뇌사와 장기이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교시, 1차 시에는 앞 시간에서 뇌사라는 게 뭔지, 또 식물인간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뇌사의 판정 기준이라든가 선행 기준이 뭔지, 또 이 뇌사자의 경우 장기 기증을 통해서 장기 이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등등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기증을 받아서 그래서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기 기증자의 수가 적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주요 국가의 100만 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수를 갖다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 굉장히 스페인이나 미국, 즉 미국, 유럽 이런 쪽의 경우에는 그래도 장기 기증을 갖다가 사전에 이제 희망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뇌사에 빠졌을 때 장기 이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적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장기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 그리고 장기 기증을 하는 사람들의 수급의 불균형이 이제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장기 분배의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식 받고자 하는 사람, 기증하는 사람들의 수의 이제 불균형이 이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냐, 장기 이식을 할 때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장기의 분배 원칙에는 크게 두 가지, 효율성, 공정성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것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조직형이 완전히 일치하는 환자, 그리고 이식이 절박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갖다가 우선해야 된다. 공정성 측면에서는 조직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경우에는 오랫동안 기다린, 즉 기다린 시간이 오래된 장기 대기 환자를 갖다 우선하는 것이 공정성을 갖다가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원칙이 있고요. 의학적 유용성 측면에서는 장기 이식의 절박함과 의학적 관점의 이식 성공 가능성, 이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또 고려를 해야만 합니다. 또 기회균 등의 문제는 비슷한 정도의 절박함 그리고 성공 가능성 가진 젊은 환자, 노인 환자 중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사회적으로 유용한지를 갖다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장기 매매 문제, 제공 가능한 장기가 부족해서 하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장기 밀매와 같은 그런 이제 불법적인 그런 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 합의로는 장기 분배와 관련된 기준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장기 분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제공하는 장기는 부족하고 또 이식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까 이게 불법적인 매매, 그렇죠? 조폭들이 그래가지고 뭐라 그럴까, 빌린 돈 못 갚고 그럴 경우에는 장기라도 내놔라 막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 왜? 불법적인 매매가 가능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가 이렇게 한창인 상황에서도 특히 중국에서 그러한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사회와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치명적인 중국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양심수를 수감해놓고 강제로 장기를 적출해 불법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한국인을 포함해 매년 상당수 환자들은 중국에서 거액을 주고 강제로 떼어낸 누군가의 장기를 이식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도쿄대에서 한국장기이식윤리협회와 일본 SMG 네트워크, 대만국제장기이식관심협회 등
3개국 NGO가 모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멀쩡한 사람의 장기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적출해 판매하는 이른바 생체 장기 적출을 반인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장기 매매를 위한 살인은 중국 감옥과 수용시설에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만 명의 양심수들이 주된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들이며 지하 기독교인, 위구르인 등도 피해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원정 장기 이식을 차단하고 세계 각국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장기 이식 연수를 중단해야 하며 범죄 연루자의 입국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개 항에 이르는 도쿄 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중국 장기 이식 남용 아시아자문위원회도 설립했습니다. KEOT 이승원 회장은 아시아 지역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아시아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각국 의회, 세계의학협회, 유행고문방지위원회, 국제교육개발 등에서 중국의 장기 이식 범죄를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EOT는 올해 가을 서울에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중국을 압박하고 대응책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장기식과 관련된 수급의 불균형. 결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법적인 매매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어디선가 불법적인 거래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SNS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지 몰라요. 예, 불법적인 장기 매매와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귀신 헬리콥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귀신은 귀할 신장이라는 뜻으로 장기 밀매 브로커들이 SNS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과거 휴게소 화장실에 전화번호를 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식의 장기 밀매가 이제는 페이스북 등 SNS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장기 밀매를 소재로 한 영화 아저씨. 장기 밀매는 속칭 통나무 사업으로 불리는데 영화 속에서는 심장과 간, 신장은 물론 눈까지 적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 장기 매매 브로커들은 휴게소 화장실이나 역 등에서 전화번호를 뿌리다가 최근에는 페이스북 등 SNS와 중고 사이트 같은 인터넷 게시판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장기 밀매를 의미하는 은어와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올리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로 연락해 계약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귀신 헬리콥터 삽니다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헬리콥터는 영어 단어 심장과 간, 각막, 췌장, 힘줄 등의 합성어입니다. 귀신 외에도 죽은 사람을 뜻하는 청우, 통나무 등 장기 매매를 암시하는 은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휴게소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보도 쉽게 전달이 되고 또 본인이 그 같은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수월하고 신뢰성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기망하기에는 수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장기 매매 관련 글의 대부분은 의료 검사를 해야 한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 이식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불법적인 매매, 또 그걸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좀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적인 노력도 사실은 제도적인 노력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이제는 연령대를 확 낮췄어요. 이제 16살 고등학생이면은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은 사고 등 갑작스러운 경우에도 기증 의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요. 이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 부모의 동의 없이도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가 16살부터로 낮아졌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17살 나이에 9명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고 강성민 군의 아버지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고귀한 뜻을 생명 나눔 운동으로 더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땅속으로 묻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 다른 사람 생명을 살렸잖아. 강연을 들은 학생의 절반가량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희망 등록까지 할 의사는 있어요? 네, 당연히 있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 7월부터는 16살 이상은 본인의 의사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희망 등록자 수가 매년 10만 명 정도에 머무는 상황에서 기증문화 확산을 위해 요건을 바꿨습니다. 그동안에는 만 19세 이상 거의 없었으니까 외국에서는 전 세계가 만 15세 이상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의 경우는 만 13세 이상 할 수 있어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뇌사 상태에 빠질 경우 장기기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족들이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어 이식에 동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치료 방법이 없어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는 3만 9천 명,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찬입니다. 네, 이렇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사전에 해놓으면 혹시라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본인이 뇌사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바로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기증을 통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이제 보완을 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장기 이식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는 없느냐? 그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장기 이식과 관련된 윤리적 관점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무론, 하나는 목적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의무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칸트가 대표적이에요. 목적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제레미 벤담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예. 강조점은 의무론 측면에서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에 따라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장기 이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측면은. 그리고 목적론 측면에서는 결과가 중요하다. 장기 이식을 통해서 행복, 쾌락, 그리고 어떤 조금 더 안락한,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이익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된다. 그리고 사는 법은 의무로는 올바르게 살기, 그리고 목적론은 잘 살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요.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의무로는 선험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목적론 측면에서는 경험, 그리고 변화의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의무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예, 그래서 도덕 법칙에 의한 의무로서 응당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이제 기준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고요. 목적론 측면에서는 유용성 측면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익,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의무론은 절대론적이면서 동기론이 중요시되고 있고, 예, 목적론 측면에서는 상대적이면서도 결과론이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기 기증은 조금 전에 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뇌사자의 기증을 통해서 이식을 받는 것이 최선일까? 예, 많은 과학자들이 장기 기증을, 장기 이식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종 이식이에요. 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종으로부터도 이식을 받는 그러한 이제 연구를 갖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한 연구를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기초 연구로 돼지 각막을 갖다가 원숭이에게 이식을 해서 한 그러한 사례 같이 한번 영상 보실게요. 의미 있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면역 억제제를 맞지 않고도 1년 이상 정상 기능을 유지한 건데요. 곧 사람에 대한 임상 시험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구 기자입니다. 영장류의 장기를 이식해도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전자를 조작한 믿음이라는 돼지입니다. 2010년에 1세대가 태어났고 5세대 이상 형질을 고정해 각종 의학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믿음이는 그 거부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이미 없앴기 때문에 어떤 조직을 이식을 하더라도 거부 반응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난해 믿음이의 각막을 사람과 신체 조건이 비슷한 원숭이 3마리에게 이식했는데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각막 투명도가 모두 6개월 이상 유지됐고
그중 한 마리는 400일 이상 계속된 겁니다. 세계 최초로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않고 1년 이상 기능이 유지된 것이어서 더욱 값진 결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임상시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앞으로 원숭이 5마리에게 추가 각막 이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중 2마리만 6개월 이상 투명도가 유지되면 요건은 충족됩니다. 충분한 수의 실험을 통한 안전성 확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 생존을 한 부분 각막에 다른 면역학적 이상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수의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 법령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막 이식을 기다리는 2천여 명의 대기 환자에게 조만간 희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렇게 돼지, 사람하고 조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많이 실험용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돼지의 어떤 장기를 갖다가 사람에게 이식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이종 장기 이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러한 임상이 또 다른 사례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또 영상 보시겠습니다. 동물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걸 이종 이식이라고 하는데요. 돼지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 이식 분야에서 국내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에도 관련법이 전무해 환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인슐린을 생산하는 돼지의 장기를 당뇨병 환자에게 이식하는 일명 돼지체도 이종 이식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두를 달리는 분야입니다. 국제 전문가들도 국내에서 진행 예정인 임상시험에 대해 과학적 준비는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이 앞서 원숭이에게 돼지체도를 이식해 효능을 확인하는 등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돼지체도 임상시험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종이식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각국의 관련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관련 제도나 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We encouraged the XRC to continue to reach out to the Korean FDA and to the Public Health Authority to try to develop a regulatory framework to best protect public health in Korea. 혹시 모를 부작용을 모니터하기 위해 이식받은 환자를 평생 추적 관찰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의 어떤 해석을 받아서 이종 이식을 받은 환자들이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면은 현재 있는 우리나라의 제도 내에서도 그런 추적 관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면 연구팀은 내년 1월 당뇨병 환자 2명을 대상으로 돼지체도 이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식이 필요한 환자 10명 가운데 1명만 수술을 받을 정도로 이식용 장기는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기 부족에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종 장기 이식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자초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장기 이식과 관련된 수급 문제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계의 다각적인 그런 연구,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종 장기, 같은 종이 아닌, 같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로부터 이식을 받고자 하는 이종 장기의 이식의 경우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종 장기 이식의 문제는 이러한 점들이 있죠. 먼저 이제 장점을 본다면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방법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장기 수급의 문제라든가 비용 문제 해결을 하는데 용이하다. 어떤 의료적인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 대사의 문제라든가 또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장기 수급 관련에 있어서는 비용 문제라든가 또 수급의 불균형을 갖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는 첫 번째가 안전성 확보의 문제예요. 복제동물의 장기 이식의 거부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혹시 모를 질병 전염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두 번째가 정체성 혼란의 문제예요. 어느 부위까지 인식했을 경우를 인간으로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종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확 풀렸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뭐 극단적으로 그럴 일은 없지만 80% 정도를 갖다가 이종 장기를 갖다 이식을 했어요.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 혼란의 문제가 있고요. 동물 실험의 문제예요.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 없이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제 동물권 이런 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요즘은 이제 뭐 애견이라든가 또 애묘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동물권의 문제에 이제 그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생태계 보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장기 공급을 위해서 특정 동물을 갖다가 대량으로 사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장기를 갖다 이제 생산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의 질서를 생태계 보존 즉 생물 다양성의 문제를 갖다가 해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 이종장기 이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종장기도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동종인데 뭔가 어떤 그 줄기세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을 또 도입을 해서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열심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같이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각막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안 돼서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각막 안에 있는 내피세포가 되살아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국내 연구진이 내피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을 찾아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각막. 각막에 상처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면 뿌옇게 흐려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고 실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각막을 투명하게 유지해주는 내피세포가 손상됐기 때문입니다. 각막 내피가 손상이 되면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 각막을 이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증자가 적어 수술이 쉽지 않고 각막을 수입하면 비용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각막 내피세포의 재생을 돕는 단백질을 발견해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엔지오제닌이라는 단백질인데 이를 눈에 주입하면 몸속 신호물질을 자극해 각막 내피세포를 빠르게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손상된 토끼의 각막에 이 단백질을 안약처럼 넣었더니 8일 후에는 각막 내피의 상처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혼탁해졌던 각막도 눈에 띄게 투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막 내피를 다 거의 망가뜨린 다음에 이 엔지오제닌 물질을 쓰게 되면은 그 남은 살은 몇 개의 세포만 있어도 내피세포의 증식과 또 이렇게 재생이 일어나가지고 투명한 각막으로 바뀌는 것 같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이용하면 손상된 각막의 내피세포를 재생시켜 이식 없이 치료하는 길이 열립니다. 또 각막 이식 환자에게 주입하면 성공률을 크게 높이는 것은 물론 염증 억제나 안압을 낮추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충치로 치아가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충치로 손상된 치아를 갖다가 다시 줄기세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충치로 손상된 치아를 줄기세포로 복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폴 샤프 교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에 쓰던 약물로 치아의 줄기세포를 재생시켜 손상된 부분을 다시 자라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경과 혈관, 줄기세포가 있는 치아 가장 안쪽 손상 부위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적신 콜라겐 스펀지를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펀지는 분해돼 사라졌고 손상 부위에 단단한 상아질 조직이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줄기세포를 자극해 상아질을 자라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치로 손상된 치아를 갖다가 줄기세포로 재생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 사례 같이 한번 이제 보셨는데요. 자, 오늘은 바로 이 뇌사 그리고 뇌사자의 장기를 갖다가 이제 이식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뇌사와 장기 이식에 관련된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장기이식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종장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연구개발 또 동향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가지 사례로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주위에 뇌사의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또 장기이식을 희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실질적인 사례를 갖다 하나 예로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은 윤리적으로 또는 어떠한 그런 해결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제시할 수 있을지 그 사례와 윤리적인 물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내용을 갖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게요. 병원마다 장기 제공자를 기다리며 사경을 헤매는 대기자가 지금 장기이식 대기자가 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건강하던 20세의 김 씨가 길을 가다 불량배들에게 맡고 있는 다른 사람, 그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머리를 다쳐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수술 중에 뇌출혈, 부종이 심해서 계속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뇌사 상태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가망성이 없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김 씨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 요 김 씨,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의 고모가 여러분들을 지금 찾아와서 부탁을 좀 하나 하고 있어요. 뇌사 상태에 빠진 김 씨의 사촌동생 지금 박 씨가 장기이식을 희망하고 있는 대기자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엄마의 아들이죠. 그 뇌사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은 사촌 동생인데 장기이식을 지금 대기하고 있다. 주치의는 이 사실을 알고서 여러분들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그 김 씨의 그 엄마를 잘 설득을 해서 그래서 박 씨에게 즉 사촌 동생에게 장기이식을 권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첫 번째 뇌사 상태인 김 씨의 장기를 사촌 동생인 박 씨에게 기증해 달라고 그렇게 김 씨의 어머니를 설득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득을 해서 이거는 뇌사 상태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어떠한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새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설득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 부분. 두 번째,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해서 장기이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배아줄기 세포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입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이종간의 융합 기술을 활용한 장기 기술 개발, 그러한 연구 개발, 동향 이런 것들 갖다가 조사하세요. 조사해서 보고서로 내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과제는 첫 번째 김 씨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이 김 씨의 사촌 동생 박 씨, 지금 장기 이식을 갖다 받고자 하는 박 씨를 살리도록 그렇게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지가 첫 번째 과제. 두 번째가 여러분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해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러분들의 의견. 세 번째가 최근에 그러면 이 장기 이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뭐 줄기세포라든가 또는 이종간 융합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를 갖다가 이식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례를 동향을 갖다 여러분들이 뭐 한 가지 이상 사실은 세 가지 정도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이상 그 기술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가 보고서로 작성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제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뇌사와 관련된 참고로
찬반의 논거에 대해서는 잠깐 여러분들하고 살펴본다면은 내사와 관련된 찬반의 논거, 내사에 대한 찬성이라는 것은 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기 이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내사도 아직 죽은 게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대 논거예요. 대표적으로 사상가는 데카르트가 찬성 측면에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반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데카르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예,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뇌가 죽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뇌의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를 했어요. 몸은 곧 기계이다. 그래서 뇌사는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뇌사는 장기 기증을 통해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기 기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확장된 시각으로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장기 이식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론적인 측면은 뇌는 심장하고 다르지 않느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판단할 때 뇌파 이런 것도 판단하지만 심장이 멎었느냐 안 멎었느냐.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느냐. 그리고 뇌가 어떻게 몸의 전부냐. 전통적인 시각에 의하면은 심장이 죽었을 때 또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가 됐을 때 본질적인 죽음이라고 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생명은 그 자체가 존엄한 거고 또 장기이식이라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는 뇌사라고 해서 장기이식하는 거 이거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찬성론은 유기적 인격체로서 인간다움의 본질은 뇌에서 비롯이 된다. 인간은 사고 능력인 뇌를 중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반대론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실용적 동기만으로는 볼 수가 없다. 예, 삶의 실제적인 기능인 심장을 중시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거를 각각 찬성 그리고 반대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찬성 입장, 일반적인 또 측면에서의 찬성 입장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는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 뇌사라고 하더라도 인공심장박동기, 그 다음에 호흡기 이런 거 다 끼워가지고 계속 연명하게 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연명하지 않고 행복한 죽음을 맞도록 해야 된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도 있으니까는 뇌사에 빠진 상태라면 장기 기증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지 않느냐. 장기 기증을 통해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리고 9명까지 새 삶을 갖다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장기 기증을 못할 시에는 불법 장기 매매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장기 이식과 관련된 수급의 문제가 불균형이 심하니까. 또 내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되잖냐. 사망 혹은 내사 직전에 장기 기증을 동의를 했다면 그럼 장기 기증하는 것이 옳다. 또 사랑과 자비 같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찬성하는 측면이고요. 예, 요거에 반대하는 입장은 뇌사는 임종의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뇌사자 심장이 뛰고 있을 수도 있고 또 호흡을 또 어느 경우에는 이제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징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뇌사 판정이 과학적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오진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법률 관계가 불안정한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아까 선행 조건, 판정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다. 연명의료 행위를 무시를 하고 즉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노력을 갖다가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또 인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화가 돼서는 곤란하다. 또 악행금지 원칙의 위배가 된다. 법적 대리인의 동의. 즉 그 사람이 동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법적 대리인이 장기 기증을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인권을 대변할 권리가 법적 대리인이 그러한 권리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쓰시고 할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뇌사와 장기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